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권대리하고요. 표현대리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권대리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요, 항상 기본적으로요, 갑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갑이한테 대리권 안 줬죠? 그런데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하죠. 그럼 이 상대방은요, 항상 선이 이렇게 해야 돼요. 선인 경우에 철회권을 행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악을 본문하고요. 최고권을 행사를 해요. 그래서 철회권은요, 단독행위고 최고권은요, 의사의 통지. 그래서 우리가 의사 통지하고 간접 통지가 있잖아요. 의사의 통지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번인은요, 뭐가 있다? 추인권이 있고요. 추인 거절권이 있어요. 추인 거절권. 그래서 추인권은요, 추인하게 되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대리행위시에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요. 그래서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는 것이고, 거절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무효가 돼서요,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리인은요, 먼저 대리는 무과실 책임이요.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요. 그래서 본인 갑하고요, 상대방 병하고 대리인 을하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 갑은요, 추인을 거절해야 돼요. 추인 거절, 이렇게요. 상대방 병은요,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그 말은 무권 대리인 것을 전혀 몰라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무권 대리는요, 여기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유권 대리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거든요. 그러니까 대리는 행위 능력이 없어도 되지만은요,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로서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은요, 대리권을 증명을 못 해야 돼. 대리권을 증명을 하면은요, 유권 대리고 증명을 못하면 무권 대리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상대방의 선택,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행을 못하게 되면 별도로 뭘 한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이 병의 선택권이라는 것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항상 권리는요,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진행해요. 그럼 언제 선택권을 행사하느냐? 본인의 추인 거절과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을 때 상대방의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이니까요. 이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민법의 체계라고 하는 게 이것을요. 그냥 먼저 기본적으로 본인은 뭐가 있고,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 그래서 추인하고 철회권을 뭐란다? 단독행위. 그 다음에 거절권과 최고권을 뭐란다? 의사의 통지, 준법률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추인은 누구한테 하냐? 추인은 누구한테나 해도 돼요. 상대방이나 대리인한테. 거절도 상대방이나 대리인한테. 철회권도 본인이나 대리인한테 다 해도 돼요. 그런데요, 오직 최고권만은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이 본인한테만 하죠. 최고는 뭐다? 추인할 거예요? 거절할 거예요? 묻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최고권은 본인이 거절하면 최고 못하고, 본인이 추인하면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추인할 거예요? 거절할 거예요? 묻는 건데 거절했잖아요. 근데 뭘 또 물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험에 두 번이나 뭐가 나왔냐? 대리인이 본인한테 최고했다. 추인 여부를. 무권 대리는 최고권을 행사를 못해요. 오직 최고권 행사는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이 본인한테. 이 구조를 먼저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 추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추인 거절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철회권이 있고, 최고권인데, 철이나 최고를 했는데, 확답을 뭐 하자면, 발하자면, 발신지죠?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철회를 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로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문제가 되죠. 그럼 추인이라는 것은 뭐다?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임을 알면서 추인하는 거잖아요. 무권 대리 뭐죠? 무효이죠. 무효니까요. 유동적 무효죠. 그래서 무권 대리를 알면서 장기간 방치했거나, 그 다음에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아도 이것을 추인으로 본다 안 본다? 추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게 중요하죠. 추인권은요. 자,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이 중요해요. 추인은 누구냐? 병이라든가 병의 전득자라든가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 있다. 만약에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 항상 시험에 나오죠. 무권 대리인에 추인하면 추인의 효력은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한테 추인하면 추인의 효력이 있죠. 승계인한테도 추인의 효력이 있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을 때는 이때는요,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알고 있으면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모르고 있으면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고, 도리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게 항상 여기서 시험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문제,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면 추인의 효력은 있어 없어? 여기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대항하느냐 못하느냐 다 달라지잖아요. 추인의 효력이 있어 없어? 여기요, 추인의 효력은 있으나 그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대항.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면 추인의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다, 있다. 추인의 효력은 있으나 그 효력을 상대방한테 주장할 수 있느냐,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없느냐,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 전제로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효력이 있어야 된다. 몇 번 얘기했죠. 자,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추인권은 뭐다? 형성권으로서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에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일부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효력이 없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이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추인 거절이라는 것은 뭐다? 갑이 있고 병이 있고 을이 있죠. 무권대리죠. 그런데 계약을 했죠. 계약하고 병한테 등기를 해준 경우가 있고 아직 미등기인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본인은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는데 본인이 추인하고 사망하면 유효, 추인을 거절하고 사망하면 무효예요. 그런데 본인은 추인도 않고 거절도 않고 사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추인권과 거절권은 대리인이 상속을 하죠. 상속을 한 대리인이 이미 등기가 된 경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미등기인 경우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미 등기된 경우는 말소를 청구할 수 없으니까 결국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다, 상대방이. 이 무권 대리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자. 따라서 무권 대리인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누가 소유자니까 상대방이. 그럼 부당이득은 뭐냐?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은 이익을 얻고 상대방한테는 손해를 끼치는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안거기 염전에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일을 했는데 급여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았죠. 봐봐. 이 사람들은 그 염전에 그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일을 시켰죠. 그로 인해서 자기는 이익을 얻었죠. 주인은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쳤죠. 그걸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요, 일단 법률상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법률상 원인이 있는데 뭔가를 주지 못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런데 법률상 원인 없이 고용계약 같은 것도 없이 강제로 끌고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신은 이익을 얻고 상대방한테는 손해를 끼치는 것. 이건 그러니까 노무나 또는 재산으로부터. 그래서요, 우리가 보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무조건 자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다 뭐다? 부당이득인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부당이득으로 이렇게. 자, 이제 보시면, 자, 본인이 이의제기 없이 무권대리죠? 이런 무권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장기한 방치했죠? 그러면 장기한 방치도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무권대리는 그 자체가 뭐니까? 무효니까. 자,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제3자의 위법이란 말은 무권대리는 잘못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렇더라도 무권대리는 손해를 배상해야 돼. 왜 그러느냐? 무슨 책임이니까? 무과실. 이게 무섭죠. 잘못이 없어도 책임이죠. 그러니까요, 이 을은요, 본인으로부터 직접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갑의 친구 A란 놈이요, 그건 갑의 위임장을 위조해 온 거예요. 그래서 갑이 미국 가면서 너한테 부탁 좀 하더라. 자기 집 좀 팔아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믿고 열심히 갑을 위한다는 의사로 병하고 계약을 해서 집을 팔았다, 이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갑의 친구가요, 위임장을 위조한 것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은 무슨 책임을 진다?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똑같은 말인데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같은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좀 더 길고 짧고 이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나머지는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제3자의 위법행위고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 다 똑같은 거예요. 무권 대리인 책임을 인정된다, 이렇게. 여기는 책임을 뭐라고 얘기했다? 책임을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은 한마디로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똑같은 말이에요. 자, 추인은 뭐죠? 의사표시죠. 그럼 의사표시는 항상 3대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뭐 하면서? 알면서. 어떻게 한다? 명시적, 묵시적으로 한다. 명시적, 묵시적. 추인은 누구한테 한다? 추인은 상대방이나 승계인이나 대리인한테 할 수 있다.
다음에 추인은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이나 승계에게도 할 수 있다. 그럼요, 다 똑같은 말이죠. 자, 추인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전부. 왜? 형성권으로서 조건을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변경이나 일부에 대해서 추인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의 동의. 자, 무권 대리행위를 철회하려면 철회하죠. 그러면 철회하면 본인은 대리권 없으면 알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진다. 이 말의 뜻이 뭐냐? 철회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상대방이죠. 상대방은요, 무권 대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 돼. 선일 때만 철회. 선이 항상 암기하면서 철회는 상대방이 선인 경우, 최고는 선악 불문하고 이렇게요. 철회인 경우 이렇게. 철회하려고 할 때 본인은요, 대리권 없으면 알았다. 이것을 증명을 해. 그러면요, 상대방이 철회해버리면 무효가 되잖아요. 본인이 만약에 너는 대리권 없으면 알았잖아. 무권 대리인 거 알았잖아. 이 말이죠. 그러면은 뭐가 된다? 악의가 되죠. 그러면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철회를 하려고 그래. 그럼 우리는 원칙적으로 아무 말도 없으면 선의로 추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철회를 막아야 되겠죠. 그럼 철회를 막으려면 본인이 너는 선의가 아니고 누구다? 악이라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무권 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이 없는 경우 상대방은 뭐를 행사할 수 있다? 최고권. 추인이나 추인 거절이 없는 경우에요. 그럼 좀 추인할래 거절할 묻는 게 최고라고 그랬죠. 의사의 통지. 그런데 추인하면은 더 이상 최고할 수 없고 거절하면 더 이상 최고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철회를 하면은 확정적 무효가 돼. 그럼 확정적 무효가 되니까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 추인할 수 없어. 여기 본인의 추인권, 그 다음에 추인 거절권, 그 다음에 여기가 철회권, 이렇게 철회권 이렇게. 자, 여기 뭐가 돼서 확정이죠. 확정이죠. 여기 봐봐. 철회하게 되면 확정적 뭐가 돼요? 무효.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한 번 확정이 되면 다시는 번복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추인하면 철회 못하고 거절 못하고, 철회하면 추인 못하고 거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추인하면 뭘 못한다고? 철회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추인은 언제까지 추인해야 돼?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 철회하면은 추인 못해. 결국 철회는 언제까지 처리한다고? 추인하기 전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기 우리가 철회를 하죠. 철회는 언제까지 하냐? 추인하기 전까지. 추인은요, 처리하기 전까지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처리하죠. 철회하면 더 이상 뭘 못한다? 추인할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추인하면 처리하지 못한다. 아시겠죠? 자, 상대방은 상당 기간 중에서 최고하죠. 확답을 뭐 하자 그러면 무슨 주의? 발신주의.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 왜요? 추인을 할래 거절할래 물어봤더니 아무 말이 없어. 추인은 의사 표시란 말이죠. 의사를 표시해야 추인이란 말이죠.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는 말은 의사 표시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면 뭐예요? 추인 거절. 그럼 이건 네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 네 가지. 뭐뭐 하지 않으면 뭐랑 반대로 본다. 봐봐. 추인할래 말래 물었더니 아무 말이 없어. 추인 거절이죠. 그럼 여기서 추인권하고 또 뭐가 있죠? 해제권하고 해제권,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약 완결권이요. 이 네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인할래 물었더니 아무 말이 없어. 추인을 거절. 반대로. 아무 말 안 했으니까. 이건 다 형성권이에요. 말을 해야지 추인되고, 말을 해야 해제가 돼요. 해제할래 말래 물었더니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해제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해제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효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수익할래 말래 물었더니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수익이다, 수익 거절이다? 거절이잖아요. 예약 완결권, 본계약, 예약으로 완결하면 본계약이 성립되잖아요. 예약 완결권 행사할래 말래 물었더니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약은 있어, 없어? 없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돼. 반대로 가는 거야, 반대로. 추인은 거절한 것을 본다. 이 딱 네 가지밖에 없어,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간단하죠? 아침에 오는데요, 저한테요, 오피스텔 팔아야 되냐고 말아야 되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피스텔 팔아야 되냐고 말아야 되냐고요. 저 생뚱맞게요. 내가요, 오피스텔 내가 그 동네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가 저기 종로하고 이런 데는 오피스텔이 지금 남아 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난 그렇게 얘기하면요, 좀 답답해요. 그리고 부동산 정도를 공부를 했으면 항상 궁금해하죠. 우리가 부동산 가격에 시세가 있으면 뭐 때문에 그것이 거기는 비고 왜 다른 데는 비지 않고 수요가 있는지. 옛날에는 이제 유닛형이라고 하죠. 유닛형.
그래서 이제 원룸형이라고 하잖아요. 이 원룸형은 지금 사람들이 주거 공간의 이거 효율성이라든가 주거의 쾌적함, 이거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따져가지고 요즘은 방을 크게 한 것이 아니고 뭘 크게 하죠? 거실 같은 거 크게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게요, 트렌드로 이제 바뀌어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룸형, 유니정형은 모두가 다 개방되어 있어가지고 누가 와도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오피스텔은 많이, 남아돌 수 있죠. 가격이 좀 쌀 수 있고, 그건 완전히 그냥 말만 오피스텔이지 그냥 원룸이잖아요. 그것은요.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원유닛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요,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요즘은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이라고 하죠. 아파트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피스텔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파트 같은 이런 경우는 적어도 방이 투룸 이상의 경우는 지금은 그것이 어느 정도 거실도 있고 그러면 상당히 수요가 많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어느 지역이나 투룸형 이상의 투룸이나 쓰리룸이 있죠. 오피스텔은 아마 상당히 수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종부세를 내냐고 나한테 그걸 물으면 어떡하냐.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건 세법사한테 물어봐야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 종부세는 언제 내요? 주택에 관해서 내는 거잖아요. 주택의 세율, 주택이요. 근데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죠.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다. 아니, 세법 배웠잖아요. 오피스텔은 뭐예요? 이것을 뭐라 가지고 오피스텔을? 대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죠? 업무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맨 처음에 취득세 할 때, 취득세를 맨 처음에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건축물 대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걸 기준으로 이제 취득세 같은 거 따지잖아. 이게 주택이냐 상가냐. 그건 처음부터 상가인 거예요. 왜? 처음에 잔금 치르고 등기할 때 뭐로 돼 있어? 업무시설로 돼 있잖아요. 나중에 사용할 때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처음에는 다 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업무시설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상가로 보는 거죠. 그럼 종부세가 나와 안 나와? 당연히 안 나오겠네. 알겠죠? 물론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뭐 하는 사람?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 임대사업 하는 사람 처음부터 그걸 뭐로 사용해요? 주거로 사용하고, 이 상가하고 주택하고 세율이 약간 다르죠? 상가가 아마 세율이 좀 더, 세율 같은 게 재산 세율이 좀 더 낮을 거예요, 아마. 상가가 주택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상가장하면 이게 나는 그냥 주택으로 해달라. 상가라는 거보다는 아마 주택이 좀 세율이 좀 낮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상가보다 주택 세율이 좀 더 낮죠? 그래서 세금 조금 내기 싫으니까 이거를 오피스텔을요, 업무시설로 뭐로 바꿔달라고요? 주택으로 바꿔달라고 이렇게 신청할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주거니까 당연히 그때는 정부세 나오고 양도세 나오고 이렇게 하겠죠. 알겠죠? 그럼 오피스텔을 주거로 보면 유리해요? 상가로 보는 게 유리해요? 오피스텔을 주거로 보는 게 유리해? 상가로 보는 게 유리해? 그렇죠. 은정 씨 말이 맞죠. 이게 내가 일가구 이주택이 되냐 안 되냐. 내가 주택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주거로 보는 거래요. 주거로 보면 2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좋겠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일가구 이주택이 되면 주거로 보는 게 나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좋다 나쁘다를 그러니까 그런 거 뭘 따지려면 뭔가 이게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따져 물어봐야 되는데요. 오는데요, 내가요, 세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갖다 그냥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 그럼 중과세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지역이라고 하죠? 거기 지금 조정지역 같은 데에서는 2주택이면 몇 퍼센트 세율이죠? 8%인가? 8% 맞아요? 액수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건물 수로 따라 된 거죠. 조정지역 외지역은 3주택 이상이면 11%? 되게 많이 올랐네요. 이전에는 8%였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요? 12% 엄청나게 올랐네요. 예전에는 8%였는데 12%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이건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주거용으로 보냐 안 보냐는 것은 무조건 사람들을 보면 전입신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세금으로 때릴 때는 그건 우리가 항상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등기부라든가 이런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실제로 누가 어떻게 거주하냐 하는 것은 잘 그건 따지지 않죠. 근데 오피스텔은 99%가 뭐예요? 주거용 아닌가요? 왜? 주거가 아니라면 뭐가 있어야 돼? 거기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사업자 등록 돼 있다 안 돼 있다? 거의 안 돼 있죠. 근데 그래서 전입신고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국가가 그러면 여기는 전입신고 안 돼 있으니까 여기는 그 업무용 시설을 사용할 거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걸 비워놓은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다 주거용으로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라는 걸 따질 때는, 종부세가 따지려면
세율이 주택으로 세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마 그럴걸요? 상가로 나온 거 말고 주택으로 나와야지 종부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것을 할 때는 아닌데, 근데 양도세는 약간 실질적으로 따야죠. 실질 과세 아닌가요, 양도세는? 우리 과세 보면 실질 과세 무슨 과세 있잖아요. 양도세는 실질 과세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과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양도세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외의 것들은 다 그냥 뭐 기록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어떻게 등재되어 있느냐, 건축물 등에 뭐로 등재되어 있느냐, 업무시설이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이죠. 취득세 중과세 같은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여러분들 좀 뭐죠, 오피스텔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데 아빠가 뒤를 딱 잘라가지고 물어보니까요. 그래서 어제도 또 한 분은 밤에 늦게 상담을 받는데 막 다 좋아. 다 좋고 막 그림도 그려가지고 와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해서 다 좋단 말이죠. 근데 결정적인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등 내가 분명히 그래서 서류상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우리는요 이런 생각으로 했다. 그건 생각 필요 없어요. 알겠죠? 재판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해? 증거예요. 증거. 알겠죠? 생각 절대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가서 얘기했어. 가가지고 그쪽 사람하고 직접谈判하는 게 낫겠다. 알겠죠? 그러니까 생각이 무슨 그냥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할 때, 그냥 상담을 할 때, 학생일 때 상담할 때는 좋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이 합격하고 상담하면 저는 절대 좋게 얘기 못 해요. 알죠? 왜냐하면 가가지고 직접 일을 해야 되는데 기분 좋게 상담해 놓고 나서 똑같이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중요하냐? 서류예요, 서류. 알죠? 서류를 아주 중시 잘해야 돼요. 알죠? 그리고 적어도 그 오피스텔 같은 정도는 여러분들이 항상 다루는 거잖아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하고. 그리고 이 정도 오피스텔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것은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알고 있어야죠. 그것은. 그거 아니면 요즘 오피스텔 얼마나 많이 생겨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투자 가치가 있냐 없냐 보려면 이게 흐름을 봐야지, 흐름을. 그래서 적어도 아파트 형식은 돼야 된다. 투자 가치가 있으려면 적어도 투룸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럼 투룸 이상은요? 그건 뭐 당연히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투룸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뭐 시간이 흐르면요. 좀 지금 분양받을 때보다 훨씬 더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자요, 이렇게 상대방은요,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취급할 수 있고,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은 먼 걸 본다, 거절한 것을 본다. 그 다음에 18살 갑은 의뢰 대리나 사칭하여 그가 보관하던 의뢰 노트북을 그 사정을 모르는 병, 봐봐요. 모르는 병 그랬으면 상대방은 선이네. 그러면 선이면 여기서 철회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최고할 수도 있겠네요. 알겠죠? 둘 다 할 수 있죠? 자, 을이 무권대리죠. 병에게 추인했죠. 을이는요, 을이 본인인가 봐요. 아, 갑은 을의 대리인하고 차칭했으니까 을이 지금 본인이네요. 알겠죠? 이 갑이요, 대리인이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을이 본인이 추인은 직접 상대방 병에게 추인할 수 있죠.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효력이 생기고. 2번, 을이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네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때 그 사실을 모르는 병이네요. 모르는 병, 그러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겠네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겠네요. 자, 3번은요. 을이 추인하지 않으면 갑은 병의 선택으로 병에게 매매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됐죠. 갑은 누구죠? 무권 대리인이죠.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알겠죠? 여기가 노력해야 되는데요. 상대방의 선택으로 이렇게. 을이 추인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선택으로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갑은 병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 배상을 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뭐가 틀려요? 을이, 죄송해요. 예. 오케이. 여기 18살이죠? 18살 미성년자니까요. 미성년자는 무권 대리인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안 지죠? 그래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틀렸네요. 알겠죠? 그 다음에 병이, 갑에게요. 병이 상대방이죠? 갑이 무권 대리죠? 대리권 없으면 알았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최고. 근데 뭐 할 수 없다? 철회. 그럼 5번이요. 을이 본인이죠? 추인했죠? 추인했으면 갑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취소 못해죠. 확정적 유효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그 다음에 갑의 무권 대리인 을이 그 다음에 병에게 갑수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등기를 하고 그 후 병은 다시 정에게 매도했다. 1번 병은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뭐한다? 추인을 거절 이렇게. 2번 상대방 병이 계약 당시 대리권 없으면 알았다. 악의는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뭐 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이렇게. 3번 갑이
선득자 정에게 추인했다. 정에게 추인. 그러면 추인의 효과가 뭐한다? 발생한다. 4번 갑이 을에게 무권 대리 인에게 추인했죠. 그럼 추인 사실을 상대방 병이 알았네요. 알았어? 그러면 본인은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할 수 없다. 아까 말했죠. 추인하면 뭐가 안 된다? 철회가 안 된다. 철회하면 뭐가 안 된다? 추인이 안 된다. 이렇게. 5번 갑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이렇게 됐죠. 병이 선의인데 뭐가 있다? 과실이 있죠. 반드시 무권 대리인이 책임지라면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 그런데 이 사람은 선의인데 과실이 있죠. 그러면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을은 무권 대리인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렇게. 여기는요 지금 틀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틀린 것이 없다. 180건요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네요. 그래서 병과 계약을 체결했네요.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말은 무권 대리로만 해결하라 이런 말이죠. 자 1번은요 계약 체결 당시 을이 무권 대리인임을 병이 알았다. 알았다 악이죠. 뭐 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없다. 틀렸네요. 알았다. 최고할 수 있다. 2번은요 갑은 병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고 병이죠. 무권 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그런데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는 상대방이 알았으면 대항할 수 있고 알지 못하면 대항하지 못하고 그런 문제는 있죠. 3번 계약 당시 을이 무권 대리인임을 병이 몰랐다. 그럼 선이네요. 선이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뭐를 못한 뭐로 또 뭐 할 수 있다? 또 최고할 수 있다. 4번 갑이 추인을 거절했네요. 그럼 확정적 무효가 되네요. 그러면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 을에게 이행을 청구했는데 을이 이행을 못하죠. 그랬을 때는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번 갑이 사망했네요. 갑이 사망해서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인이 상속을 했네요. 이미 지금 상대방한테 등기가 돼 있는 상태죠.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자 이제 표현대리죠. 자 이제 표현대리 여기 항상 이 말이 지금 계속 나오니까요. 보시면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제 유권이냐 무권이냐 하는 것은 이걸 얘기해. 이거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느냐? 대리권을 줬느냐? 유권 대리권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무권 대리, 표현 대리예요. 그래서 무권 대리나 표현 대리는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지금요 여기 무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없죠.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죽었다 깨나도 유권 대리가 될 수 없고요. 무권 대리도 죽었다 깨나도 유권 대리가 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자 그런데요 무권 대리를 추인했어. 추인하면 무권 대리가 무슨 대리가 된다? 유권 대리가 된다. OX 말했죠.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건 대리권이 없으니까요 아무리 추인해도 유권 대리가 될 수 없고 표현 대리도 절대로 유권 대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됐나요? 자 그럼 여기 볼까요?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가요 무권 대리의 성질이 유권 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표현 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 자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란 말은 뭐가 무효다? 법률 행위가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행법규는 일반적 효력 요건이고요 대리는요 특별 효력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법률 행위가 무효이면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표현 대리를 적용시킬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요 강행법규 위반을 뭐란다? 그래서요 투자수익 보장약정, 투자수익 보장약정이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안 된다. 전체가 무효가 되니까요. 자 민법상 표현 대리는 소송행위는 소송행위요. 표현 대리는 뭐죠? 사법이죠. 민법이고요. 소송 뭐죠? 공법이죠. 공법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유권 대리임을 주장한다. 봐봐. 너는 유권 대리. 봐봐. 상대방이 유권 대리를 주장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권 대리를 주장하면 대리권 존재 여부를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요 상대방이 유권 대리라고 주장을 해. 그 유권 대리란 말 속에는 표현 대리란 말이 포함되어 있다. OX. X죠.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란 말인데 너는 유권 대리야 이 말 속에 너는 무권 대리야 그 말이 포함되어 있다. 말이 돼 안 돼? 너는 여자야 이 말 속에 너는 남자야 그 말이 포함되어 있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포함되어 있다고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표현 대리가 성립하죠? 그럼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다? 본인이 지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 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과실상계, 과실상계 최근에 좀 나오고 있죠. 자, 과실상계는 어디서만 있다? 시험에 안 나와. 이것은 채무불이행하고요, 불법행위.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을 할 때만 과실상계란 말을 써요. 알겠죠? 그런데 안 쓰는 경우가 있어. 안 쓰는 경우, 쓰지 않는 경우 과실상계란 말 들어가면 절대 안 돼. 언제? 표현대리. 표현대리가 성립해도 과실상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계약을 해제.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원상회복 의무를 할 때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거든요. 알겠죠? 그때 이 이자라고 하는 것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이자가 아니라고, 부당이득의 성질이라고. 부당이득. 그러니까 과실상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과실상계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이자, 지연배상일 때 과실을 상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할 때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잖아요. 받은 날부터. 그러니까 이때 이자는 지연이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이자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 부당이득의 성질이다. 그래서 그것은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두 가지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표현들의 과실상계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에서 과실상계하지 않는다. 자, 표현대리가 성립하죠.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손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여 유추 중에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같은 말이죠. 처가 갑과 공모하여. 아주 나쁜 사람이 한 사람 났죠. 알겠죠? 처가요, 갑이라는 것은 자기예요 남친하고요 공모를 해가지고요 마치 자기 남친이요 자기 남편인 것처럼 가정했어. 세상에서 제일 못된 여자가 하나 나왔잖아요. 알겠죠? 그래가지고요 만약에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을 또 받았어요. 은행 대출을요. 그래가지고 은행이요 남편한테 너 책임지라고 했어. 남편 책임지나 안 진다? 책임지 안 져? 남편은요 남편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봐봐, 이건 표현대리란 말이 나왔죠. 표현대리라고 하는 것은 표현대리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딱 세 가지인데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 표현대리는 누가 잘못돼 있어야 돼?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두 번째요, 누구를 보호해야 돼?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야 돼. 신뢰.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현명을 해야 돼. 현명. 아까 현명은 내가 현명주의 얘기할 때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대리 행위의 표시, 대리 관계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만 나온다? 그것은 표현대리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른 데서는 시험에 안 나와, 그것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없이 표현대리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사술이라는 것은 속임수예요. 속임수를 써서 대리 행위의 표시 없이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없이 딱 나오죠. 그럼 중간에 읽으면 안 돼. 알겠죠? 맨 끝을 가. 표현대리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나요? 근데 여기 표현대리는 본인의 잘못이 있어야 돼. 근데 본인의 잘못이 지금 있어 없어? 없잖아요. 누가 잘못했어? 와이프가 잘못한 거잖아요. 와이프가 본인은 본인은 열심히 지금 있다 회사 가서 일하고 있는데, 알죠? 그 와이프가요 열주 총괄하고 만나가지고 요즘은요 그런 게 참 가능한 게 하도 성형을 많이 하니까요. 중력지향 사진하고요 뽀샵하고 그러니까 실제 사진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에서 사람을 자세히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잘 안 보니까요 적당히 둥글둥글 하면 그냥 둥글둥글한 사진 갖다 주면 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요 어떻게 해요? 볼 수 없어. 그래서 마감 중에 좀 틀려 보이는데 그러면 그거 살쪘을 때 사진인데 이렇게 하면요 그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본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권 없이 복대리인 선임했어. 봐봐, 복대리인 선임권 없이 누구예요? 임의대리잖아요. 왜요? 법정대리는 언제나 선임하니까. 선임권 없단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여기서요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권한이라고 해서 기본, 왜란 말은 기본을 뛰어넘었다. 그럼 권한을 뛰어넘었으니까 왜니까 무권대리죠. 이런 무권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어? 표현대리가 들어있어. 무권대리 속에 표현대리. 그럼 무권대리도 표현대리도 무권대리고 무권대리도 무권대리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대리권이 없는데 어느 경우에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가 되죠? 어느 경우에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가 돼? 방금 누가 얘기했는데
정당한 이유란 말이 있어야죠. 여기 몇 번 얘기했잖아요.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상대방이 대리인이라고 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믿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 무과실이죠, 선의 무과실. 뭐가 성립한다?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무슨 대리? 표현대리잖아요. 그러니까 권한 외의 행위했죠. 왜? 권한은 기본이고 외에는 권한을 넘은 거니까 무권대리네. 그러니까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란 말이 있네?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 둘 다 똑같은 무권대리인데 표현대리가 무권대리가 다른 점은 첫 번째는 본인의 잘못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한다. 그 상대방의 신뢰가 뭐냐? 상대방이 저 사람이 대리인으로서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정당한 이유, 선의, 무과실, 무슨 대리? 표현 대리.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딱 보면 되는 거죠. 자, 125조 표현 대리죠? 이제 봐봐. 125조, 126조, 129조 이렇게 나오죠? 125조에서는요, 대리권 수여 표시. 봐봐. 대리권 수여의 표시죠. 이거 분석을 하면은 대리권 수여는 이것은 수권행위예요. 수권행위는 세 가지가 있어. 원칙이. 세 가지 원칙. 수권행위 시작. 그런 것이 있잖아요. 수권행위는요. 그렇죠? 먼저 의사 표시 하나 했죠. 지금 또. 그래. 일단 입반, 사판, 분류식이고 또 하나는 해봐. 양심 있으면. 오케이. 비출연행위다. 수권행위란 말이 나면 첫 번째. 수권행위는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 두 번째, 불요식행위. 세 번째, 비출연행위.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표시했죠. 표시란 말이 뭐다? 표시는 알린다는 거죠. 알린다. 이것을 뭐라 한다? 통지한다. 이것을 뭐라 한다? 관념의 통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행위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 중에서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대리권 수여. 그러면 큰일 나. 대리권 수여는 의사표시. 대리권 수여의 표시. 그것은 의사표시가 아니고 뭐다? 법률행위에 속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와 대리권 수여의 표시란 말은 틀린 말이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응? 자, 비슷한 말 한번 해볼까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같은 맥락인데 이행의 청구는 뭐? 이행의 청구는 뭐예요? 어디서 봤어요? 이행의 청구라는 것은 빨리빨리 뭐 해라? 돈 갚아라. 촉구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말보다 최고죠. 최고. 그렇죠? 이행의 청구는 최고권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의 통지가 돼.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최고나 거절이란 말이 있으면 의사의 통지잖아요. 그런데 최고나 거절이란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인 것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대리권 수여할 때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란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여기 끊어. 이게 하나가 나와.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한 말을 표현해야 된다. OX, X란 말이죠. 하나. 그 다음에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무긴했다.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무긴한 경우 이렇게. 이런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본인이 사회통념상 여기 똑같죠?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에 사용 승낙을 했다. 본인 수권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똑같죠? 지금 세 가지 다 같은 말이죠. 지금 작년에 나왔던 것 중에서요. 자, 그 다음에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을 성립하기 위해서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봐봐. 대리권이 없다 무슨 대리예요? 무권대리.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가 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정당한 이유. 선의 무과실이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 봐봐. 여기서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다른 말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뭐가 성립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죠. 표현대리가 성립해. 딱 보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금방 알 수 있죠. 자, 126조는요. 126조는 뭐죠? 권한을 넘으니. 봐봐.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죠. 권한이 뭐죠? 기본이죠. 기본 대리권이죠. 그 다음에 넘은이죠. 넘으니까 그것을 기본을 넘었으니까 뭐죠? 무권대리죠.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가 되고 싶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동포 여러분. 알겠죠? 정당한 이유. 권한이죠. 권한을 넘은, 그러면 정당한 이유. 이렇게 무슨 대리? 표현대리.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말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대리죠. 우리가 대리는요, 복대리를 통해서 똑같아요. 우리가 복대리라든가 사자를 통해서 똑같다고 얘기했죠. 알겠죠? 왜? 이미 대리인에게 일정한 권한이 주어졌잖아요. 알겠죠? 그 권한이 주어진 그 권한이 기본 대리권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거나 대리인이 사자를 통해서 대리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알겠죠? 이미 기본적인 대리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판례가 그렇게 얘기했어. 자요, 임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죠. 권한은요, 가장 대표적인 게 법정대리가 뭐죠? 우리가 봐봐. 125조에서는 대리권 수여 표시죠.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는 임의 대리만 돼. 125조는요. 그런데 126조하고 129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돼. 특히 여기서 법정 대리는 무슨 대리를 얘기한다? 일상가사 대리. 일상가사 대리권 법률혼뿐만 아니라 뭐도 포함한다? 사실혼도 포함한다. 사실혼 배우자 간에도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법정 대리도 가능하고 129조에서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에서 법정 대리는 보통은 친권자가 얘기하는 것이고 126조에서 권한을 넘은 표현돼서 권한은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되는데 여기에서 법정 대리는 보통 일상가사 대리권을 가지고 시험에 나온다. 그 일상가사 대리권은 누구도 포함한다?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한다. 이렇게. 알겠죠? 자, 대리인 여기서 사자를 통해서 권한 내죠? 권한. 왜 행위를 했죠? 권한. 왜? 그러니까 아무튼 대리인한테는 일정한 권한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일단 표현대리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사실혼 나왔네, 사실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간에도 이렇게 되죠?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표현대리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사실혼. 우리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어. 알겠죠? 그 다음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 이제 정당한 이유는 딱 두 가지다.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요.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자, 129조죠. 129조는 두 가지예요. 봐봐. 밥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잖아요. 여기 을이요. 을이 대리권이 소멸하고 나서 직접 계약을 하거나 자기가 대리권 소멸하고 나서 복대리를 선임해서 계약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하고 난 다음에 직접 상대방과 계약하거나 복대리를 선임해서 계약을 하거나 그래서 대리권 소멸을 표현드리고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 왜? 대리권이 소멸하면 무슨 대리가 된다? 무권대리.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되려면 표현대리가 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된다? 정당한 이유.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선의 무과실. 이렇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인이라고 하도록 하죠. 표현대리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무슨 대리에 적용된다? 복대리. 알겠죠? 여기 대리권은 우리가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할 때 대리권은 뭐만 된다? 임의 대리. 126조 권한을 넘는 할 때 권한 대리권에는 뭐 된다?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대리권 소멸 후에 할 때 대리권은 뭐가 된다? 임의 대리, 법정 대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효에 가는 것이죠. 시간이 된 건가 안 된 건가요? 어쩔지 몰라. 쉬었다 해야 돼요? 그냥 계속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자, 무효 일반 보세요. 210번. 무효인 법률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 불이행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봐봐요.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요, 여기서 법률 관계를 이제 쭉 보면은 다 박으라고요.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3월 1일요, 중도금을 주고 4월 1일요, 잔금을 주고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무 불이행한 것은 중도금 이후에 이행하지 않은 것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인 경우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법률 관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양 당사자는 서로가 서로한테 무효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 무효인 경우는. 그 다음에 무효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같은 말이죠. 자, 이제 일부 무효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죠? 전부를 무효로 하죠.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렇게. 자, 무효행위 전환은 딱 하나만 시험에 나와. 뭐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죠. 무효행위 전환행화라는 규정이 뭐 할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똑같죠? 여기는요, 작게 나오고 여기 좀 더 길게 났죠. 항상 이게요, 매매 계약이 약정된 매매 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인 경우 전환에 관한 것이 적용될 수 있다. 자, 추인이죠? 자, 이건 봐봐. 불성립하잖아요. 불성립하면은 유효무효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유효무효란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불성립하면은 무효행위 추인이나 무효행위 전환이란 말은 절대로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나오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그것은 성립은 해, 성립. 그 다음에 우리가 추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추인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죠? 되는 건 뭐가 있어? 추인이 되는 거. 무효행위 추인할 때 추인이 되는 건 뭐가 있어? 107조 비준이, 108조 통정의 표시, 의사 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자. 107조 비준이, 108조 통정의 표시, 의사 무능력자. 그 다음에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뭐가 된 경우? 취소된 경우. 이렇게. 자, 추인이 안 되는 건 뭐가 있어? 103조, 104조.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 이건 추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뭐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추인은요, 무효원이 소멸. 무효원이 뭐죠? 술이 만취했다 이 말이죠. 만취했다, 소멸했다, 컨디션. 알겠죠? 컨디션을 마셨다 이 말이죠. 술이 깼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도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강박을 당해서 계약을 했다. 근데 그 강박을 이유로 취소했어. 취소가 나서 강박 상태로부터 뭐를 해야 돼? 벗어난 후에 추인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참 말이 앞뒤로 안 맞는 게, 뭐 8년을 그렇게 남아. 그런데 앞뒤로 안 맞는 게, 이 사람이 강박을 당해서 추인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강박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취소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박을 이유로 취소했으면 당연히 강박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게 내포된 거 아닌가요? 알겠죠? 그런데 아무튼 거기는 또 뭐라고 나온다? 강박을 이유로 취소했더라도 강박 상태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추인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사실은요, 앞뒤로 좀 안 맞죠. 강박을 당한 것은 모르는 사람이 취소할 수 있나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무효인 계약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언제부터? 추인 시부터. 새로운 계약. 이 말은 맞나요? 무효인 계약을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는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OX. 무효인 법률을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OX. 여러분요, 무효인 것은 죽었다 깨나도 유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효인 것이 절대로 유효가 되지 않아요. 무효인 것은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로 잠드는 것이고, 오늘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이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걸 추인이라고 그래. 무효인 것이 유효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39조에 뭐라 나왔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을 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알겠죠? 효력이 없는 거예요.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예요. 그러면 그 무효인 것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명시적, 묵시적. 추인이란 게 뭐예요?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3대 원칙. 뭐뭐를 알면서. 명시적, 묵시적. 무효행위 추인은 뭐죠? 단독행위래. 맞아요? 추인이 단독행위예요? 무슨 단독행위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지 뭐예요? 알겠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형성권이라고 하죠. 형성권은 일방적이죠.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명시적, 묵시적. 자, 불공정이죠. 추인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불공정은 뭐는 가능하다? 전환은 가능하다. 뭐는 안 된다? 추인은 안 된다. 뭐는 가능해? 전환은 가능하다. 여기 봐봐.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무권리자. 무권한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죠? 본인이 그걸 추인할 수 있죠? 봐봐. 알고 추인하죠? 추인하면 처분의 효력이 권리자에게 발생하죠? 권리자에게 효력이 언제부터? 그때부터 소급하여. 왜 소급하여? 소급이 맞아. 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권 대리행위 추인하고 똑같이 봐. 판례가.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거든요. 계약 시에 소급하여 무권 대리 소급표가 있죠. 그래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언제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아시겠죠? 자, 무권리자 처분을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뭐가 인정된다? 소급표가 인정. 왜? 무슨 추인하고 똑같으니까. 무권 대리행위 추인하고 똑같아.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했다. 이것을 뭐란다?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그래. 추인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언제부터? 그때부터. 항상 우리 시험에 두 번 나왔어. 두 번 다. 뭐라고 나왔다? 소급하여 이렇게. 언제부터? 그때부터. 자, 토지거래 허가죠. 자, 토지거래가는 아마 문제가 이거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토지거래가 여기까지만 잠깐 실 건데요. 자,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허가 전이죠. 허가 전 그러면요. 채권행위 무효. 채권행위 무효. 그럼 채권행위 무효니까 당연히 물권행위도 없겠네요. 물권행위 무효. 의무가 있어 없어? 의무가 없죠. 이행에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이행에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청구를 못하니까 채무 불이행한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네요. 채무 불이행 없으니까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원상 회복도 있을 수 없다. 손해배상도 있을 수 없다. 왜?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이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허가전 되게 간단하죠. 0.5초만 해요. 그래서 토지거래 죄송해요. 0.6초는 걸려요. 알겠죠? 토지거래 허가 전이면 유동적 무효잖아요. 유동적 무효니까 채권행위가 없죠. 채권행위가 없으니까 원인이 없으니까 결과인 물권행위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채권행위 무효, 물권행위 무효. 채권행위는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도 없겠네요. 의무가 없으니까 이행할 것이 없겠네요. 그래서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겠네. 이행을 청구를 못하니까 상대방이 이행할 게 없죠. 청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채무불이행한 말이 나오지 않겠네요. 채무불이행이 없으니까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해지를 못하니까 원상회복이란 말이 없고,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지하지 않고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잖아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두 번째는요, 협력을 둘이요 갑하고라고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고 둘이 이제 협력을 해야 되겠네요. 협력을 해야 하고 여기서 허가가 나오겠네요. 허가가 나오면은 대금을 청구하고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협력 의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부수적 의무죠. 협력 의무를 불이행했네. 불이행. 그러면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러나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그 다음에 법원에 뭘 할 수 있다?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협력 의무를 불이행하면 해제할 수는 없다. 알겠죠? 그런데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소구할 수는 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요, 2018년, 17년, 18년 국가고 자격시험 하는 거 강의한다고 그랬죠? 거기를 하다 보니까 2017년까지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각 시험마다 채권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온 시험이 있고 물권법이 자세하게 나온 시험이 있어요. 해마다. 이게 같이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약간 근데 민총은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민총은 뭐 새로운 것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거래상에서 사용하고 하는 것들은 다 뭐죠? 물권 아니면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권과 채권에 관한 판례들이 자주 이렇게 해년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2017년에는 채권에 관한 것이 좀 자세하게 나왔고요. 2018년에는 물권에 관한 것이 또 자세하게 나왔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걸, 근데 2019년은요, 뭐 이것저것 다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좀 정리를 지금 다시 세 가지, 두 개만 하다가 하나 더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똑같이 나와. 거기 보면 협력 의무에서 동시행 항변권 인정되는 거, 원칙은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협력 의무, 부수적 의무일지라도 동시행 항변권 인정되는 게 판례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 알겠죠?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보고요. 아무튼 이렇게 산다. 그래서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하지 못한다가 중요해. 알겠죠? 그 다음에 계약금이죠? 우리가 계약금은요, 허가 전이다. 허가 전은 유동적 무효죠. 무효인 경우는 이행을 청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가 전은 계약금을 받은 사람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계약금을 준 사람은 반환해달라고 청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허가 전에는. 간단하죠. 그런데 불허가다. 불허가 그러면 확정적 무효죠. 확정적 무효가 됐으니까 당연히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돌려달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계약금은 허가 전, 유동적 무효일 때는 의무가 없다.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고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고 뭐가 필요 없다.
계약금은 무조건 해약금으로, 원칙적으로 아무 말에서는 해약금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든 말든 허가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 몇 배를 주고?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에서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것 딱 2가지다. 지정해제, 지정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은 5가지가 있다. 첫 번째 불허가 처분, 두 번째 쌍방이 협력 거절 의사를 명백해. 여러분요, 일방 그러면 큰일 나. 일방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소송을 청구할 수 있어. 소고. 쌍방이 협력을 거절해야 확정적 무효가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고 했던 경우 3가지. 거기다 2가지가 더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란다. 중간생략 등기 단속 규정 위반으로 유효 플러스 토지거래 허가 효력 규정으로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 알겠죠?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정지 조건부로 계약했다. 플러스,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 그런데 그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이미 성취할 수 없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다? 결국 마이너스 무효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5가지가 확정적 무효가 되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허가를 받지 못할 유동적 무효죠. 계약금이죠. 계약금은요, 유동적 무효일 때는 뭐다? 의무가 없고 이행을 청구 못하죠. 계약금의 반환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데 유동적 무효에도 이런 경우는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뭐 할 수는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항상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렇게. 그러면 계약금을 줬다는 것은 아직 중도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말의 뉘앙스를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취소인데요. 취소하고 조건기한은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